네, 안녕하세요. 품위아빠 최일수입니다. 오늘은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 대하여 항목 50항목이 있는데요. 오늘 50항목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 되는 대로 읽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8번째 항목입니다. 아이는 어른과 꼭 닮았으며 단지 능력이 낮고 몸이 작을 뿐이라는 신화가 일반에게 믿어지고 있다. 능력이 낮고 몸이 작을 뿐이라는 신화는 사실 거짓을 얘기합니다. 허상을 말하는 거죠. 아이들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능력이 떨어지죠. 사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의 잠재 가능성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화라는 거죠. 아이들은 어떻게 발달해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29번째 항목입니다. 유아는 발전성이 없는 메마른 어른이 아니다. 발전성이 없는 메마른 어른이 아니다. 스카프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성장하지 않으면 노망든 것 같다. 노망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누구한테 배우지 못하면 아이들한테 배울 수 없는 어른들은 노망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30번째 항목입니다.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이 항목을. 유아는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다.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려 하죠. 그러니까 잠도 안 자죠. 잠도 잠깐 잡니다. 많이 잔다는 것도 하나의 신화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바스락거리고 뭐든지 쑤시고 다니면서 배우고 있죠. 사실 인간은 이 배우고자 하는 이 마음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겁니다. 부모가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도와만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은 그 배우고 싶은 그 마음들을 끝내 유지해 갈 겁니다.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을 유지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들은요 늘 궁금해합니다. 요새 저는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가끔가다 영재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새 유튜브에 빠졌는데 밤만 되면 유튜브를 딱 뒤져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가, 제가 유튜브 만들 때 어떤 내용을 추가시켰으면 좋겠는가. 특히 제가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요 물고기에 관한 부분들을 전부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자, 31번째 항목. 유아는 식사보다 학습을 좋아한다. 배움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한 질문들은 어머님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아이가 책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아이가 부모를 골리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 아닙니다. 아이는 밥을 먹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른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도 사실은 정말 재밌는 게 있으면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보지만 지금은 책 보는 시간은 책 보고 밥 먹는 시간엔 밥 먹지. 그러나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배움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깊이 몰입이 들어가면 밥 먹는 걸 잊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그런 면에서 아이들은요 그때 책을 보는 것은 사실 배가 고프지 않은 겁니다. 먹고 싶지 않은 거죠. 몸의 감각의 신호는 이제 그만 먹어도 돼. 그러나 엄마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자꾸만 먹으려 하는 거죠.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책을 본다 그래서 나무라지 마세요. 아이의 감각에 따라서 깊은 몰입으로 가도록 그 시간을 주시라는 거죠. 32번째 항목입니다. 유아는 무엇에 대하여 배우고 싶어하며 바로 지금 배우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체가 없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어느 분야든 간에 몰입이 일어나게 되면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갖기 시작하면 그 몰입이
굉장히 깊게 갑니다. 한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갈 때까지 가게 돼 있죠. 되게 공룡을 좋아하는 애들은 공룡에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집에 가면 공룡에 관한 책이 적어도 200종은 있습니다. 물론 200종을 안 둔다고 해서 못 키운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아이가 최고의 경지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기차를 좋아하면 기차에 관해서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프리미닷컴에 그런 엄마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갈 수 있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줬을 때 나중에 그 아이들은 또 학교 가서 배움에 들어가서 또 학교 공부에 들어가서도 또한 최고의 경지를 가려 할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의 능력에 맞는 도전이 학교 공부에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에 맞는 도전이 높아짐으로써 주어지는 시기가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가면은 주어질 거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품이 크는 걸 보니까 대학원에 가서 그렇게 배움을 즐거워하면서 깊이 몰입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배운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배운다. 그래서 바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모가 주라는 뜻입니다. 33번째 항목입니다. 유아는 노는 일보다 학습을 훨씬 좋아한다. 그래서 노는 일보다 학습을 좋아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노는 거와 학습이 구분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이 자체가 곧 배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이들은 그 놀이라는 학습, 우리처럼 공부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바로 그 놀이 그 자체가 학습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뭘 줘야 되냐면 놀이를 줘야 됩니다. 모든 배움을 다 놀이화시켜서 놀게 하면 그러면 깊이 가는 거죠. 34번째 항목입니다. 모든 유의는 어른이 아이를 쫓아버리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잘 모른다는 뜻이죠. 유의, 아이들하고 하는 놀잇감들, 이런 부분들, 장난감들,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 35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데, 모든 장난감은 어른이 아이를 쫓아버리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장난감들을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나 이렇게 관심 가져서 장난감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장난감이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빨리 한 번에 그냥 그 전체를 파악해버리고, 그래서 또 재미가 없으니까, 도전이 안 주어지니까 또 새로운 거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일단 책을 읽은 아이들은 장난감 깊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조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즐거움을 드리는 아이들은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장난감보다는 일상에서 어른들이 사용하는 도구들, 요리를 하면서 그 요리 도구들,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라디오도 만져보고 쑤셔보고 또 분해해서 또 못 맞추고 망가뜨리고, 이렇게 어른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아이들은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5번째 항목이 모든 장난감은 어른이 아이를 쫓아버리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다. 장난감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36번째, 유아는 장난감이 아니라 도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이 없는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도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노는 현상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난감, 이미 구조화된 장난감보다는 아이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나가면 나뭇가지 하나가 그 아이들한테는 놀잇감이 되고, 굴러다니는 돌 하나가 놀잇감이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장난감을 줄 때도 구조화된 장난감보다는 오히려 오픈돼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이 좋다는 뜻입니다. 블록을 쌓는 것도요, 조금 쌓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충분히 줘서 그 아이가 블록에 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다는 뜻입니다. 37번째 항목입니다. 어른은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른 쪽이 아이보다 모든 점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매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이런 뜻은 이런 겁니다. 부모는 자꾸만 아이들을 가르치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보다는 교육의 근본이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을 인류에 속해서 갖고 있는 잠재의식을 어떻게든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반응해주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게끔 해줌으로써 그 힘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되는 거죠. 가르친다. 어린아이를 잘 키운 부모들은요, 통제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발현될 그 기회만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38번째 항목서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한테 좀 더 높은 수준의 도전을 주란 그런 의미입니다. 38번째 항목은 이런 겁니다. 어른은 아이가 손뼉을 칩시다라는 놀이를 무엇보다 좋아하고 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생물이라고 믿고 있다. 그 아이가 뭘 알고 있겠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아이를 부모의 그 의식 한계 안에 가두게 되면 뭐 그 나이가 지금 12개월에 어떻게 글을 줘? 그건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의식이 있으면 안 줍니다. 왜냐면 믿는 그대로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글을 배울 수 없어 그러면 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러나 부모가 12개월에도 충분히 아이들은 글을 읽고 있어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의식이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그 아이가 아주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들을 다양하게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힘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죠. 39번째 항목입니다. 아이는 혼자 놓아두는 것보다 손뼉을 칩시다 하며 노는 쪽을 좋아한다. 이것은 아이들은 함께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놓아둔다는 것은 외롭지요. 외로우면 바보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 속에 어릴 때 외로웠던 엄마들은 자신의 내면에 깊은 것에 뭐가 있냐면 나는 바보야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외롭게 두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아이가 집중하는데 간섭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정서적으로 연결되면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직장 다니는 어머님들은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아이와 함께 하면서 연결되는 그 느낌을 아이한테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40번째 항목입니다. 아이는 손뼉을 칩시다라는 놀이보다 그리스어 공부하는 쪽을 좋아한다. 여기서는 그리스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다시 해석하면 아이는 손뼉을 칩시다라는 단순한 놀이보다는 영어 공부를 하는 쪽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영어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근데 복잡하다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말을 아이들이 배울 때 뭐 복잡하니까 난 배워야 돼, 뭐 배우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들으면서 흡수해버린 것처럼 그게 훨씬 더 정교하고 또 훨씬 더 도전이 주어지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두뇌가 그 복잡함을 처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의 능력에 맞는 도전이 점점 더 깊게 주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쉬운 것을 줄지 모르겠지만 쉬운 거는 금방 봐버립니다. 책도. 그러면은 다 보고 난 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줘서 그 아이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전도 높아져 버리는 그렇게 되면 아이는요 그 나이 또래보다 15년 내지 20년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41번째 항목이 그겁니다. 아이는 선택권이 주어지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복잡한 쪽의 것을 고른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못한다, 두려움만 없다면 너는 못해라고 부모가
그걸 주지만 않는다면, 두려움만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그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는 그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42번째 항목입니다. 아이는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어른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들을 지켜봐라. 섬세하게 매 순간마다 지켜봐라. 그리고 아이가 어떤 도전을 이뤄낼 때 그 눈빛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으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확장들을 부모가 줄 수 있는데, 부모가 그런 것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나가서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환경은 부모가 줄 때 잘 지켜보는, 그래서 아이들도 항상 부모가 자기를 지켜보는가 그리고 반응해 주는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걸 깜빡 놓치면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좀 봐달라는 그 요청을 합니다. 43번째 항목입니다. 손뼉을 칩시다의 놀이보다는 영어 학습을 하는 쪽이 아이의 주의를 끈다. 예, 이건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자, 44번째, 갓난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학습이 살아남기 위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야만 아이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배움에 관한 이 부분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요, 동물은 배우는 속도가 어릴 때는 본능 안에서 배우지만 인간은요, 나와서 배우는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 동물은 바로 일어나서 뛰잖아요. 초원의 사바나 같은 데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냥 가젤 양양 이런 거 보면 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뛰지 못합니다. 걷기 위해서는 적어도 12개월이 필요하고 독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것처럼 결국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 모든 것에 관한 부분들의 기초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배워가는 그 과정, 결국 삶이라는 것 자체는 평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그 과정이 될 수밖에 없죠. 45번째 항목입니다. 유아는 어른이 되는 것이 곧 자기의 일이라고 믿고 있다. 어른이 되는 일이 곧 자기의 일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죠. 46번째 항목, 유아는 지금 곧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어른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하는 거 보면 특히 영재 아이들은요,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어른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아어를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식의 언어를 주고 정식으로 대화 나누라는 거죠. 아이들, 어린 시절의 아이들 정말 책 많이 읽고 부모가 이렇게 섬세하게 사랑으로 보살피는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돌 전후의 아이들도 어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절대 어린아이들을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내면에는 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을 대하듯이 그 아이를 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47번째 항목입니다. 아이에게 언제까지나 아이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른 쪽이다. 특히 어린 시절에 외로웠던 엄마들은요, 아이가 성장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자신이 뭔가 아이들한테 돌봐주면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엄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그래서 엄마를 떠나서 혼자 독립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외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48번째 항목, 아이는 훌륭한 주의력과 관심,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만큼의 이 집중력, 정말 갖고 있는 그 집중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그렇게 안 자면서도 좋아하는 분야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뭐랄까요, 책을 읽으면서도요, 정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책 한 권 뽑으라고 딱 가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잠들어 버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49번째 항목입니다. 갓난아기는 참으로 훌륭한 질문을 한다. 아이들은 훌륭한 질문을 하죠. 본성 안에서 궁금하니까. 그래서 하는 질문들이 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본질이 뭐냐, 본성이 뭐냐, 그 질문을 합니다. 어릴 때 풀며 크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게 뭐 아빠 하늘은 왜 파라? 그러면은 이 과학자의 질문입니다. 왜 파란지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찾아보고 대답해 줘야 되고 그리고 같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자, 50번째 항목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50번째 항목은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자, 과학자가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실험실에서 행하는 5가지의 실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는 방법이다. 아이는 이 실험 방법을 훌륭하게 잘한다. 그러니 입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뭐 가리지 않고 냄새 맡잖아요.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위험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고 아이들은 당연히 만져보고 또 귀로 듣습니다. 코로 냄새 맡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배우는 방식입니다. 감각, 오감이 있죠. 그래서요, 이 오감이 잘 발달된 아이들, 이것이 상처받지 않고 그대로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준 아이들은요, 정말 섬세한 귀도요, 작은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세한 아이들 키울 때요, 부모는 물 내리면 바로 애가 깨고, 걸어다니도 바로 깨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정말 뛰어난 아이들, 섬세한 아이들은요, 참 모든 곳에 귀를 쫑긋하고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그걸 쳐다보고 만져보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기는 쉽지 않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요런 시간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아이들은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만 그때는 뭐 부모에 대한 도움의 필요 없이 스스로 성장해 가고 자기주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가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글렌더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 관한 얘기들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항목을 계속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